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나훈아 스님은 KBS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었죠. KBS가 다시 한번 국민의 방송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나훈아 스님은 얘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KBS가 현재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지금 KBS는 국영방송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직역입니다. 국영방송은커녕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기관지다 라고 부르는 게 맞을 정도이죠.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KBS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관지다 라고 불린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언론사인데 이 표현의 자유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KBS가 놀랍게도 정치적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개그맨 최국 씨에 대해 가지고 퇴출시켰다라고 하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에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국영방송 KBS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이거부터 한번 보십시오. KBS가 지금 내놓은 기사입니다. 비자금부터 시작해서 그것까지 이건희 회장 영역의 삶 이렇게 지금 기사를 내놨습니다. 영역의 삶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목 옆에 붙어 있었던 비자금부터 시작해서 그것까지 이런 말은 굉장히 지금 이 기사 자체가 악의적으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KBS는 분명히 공영방송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민 전체의 감정을 다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쎄요,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수많은 국민들 가운데 과연 이건희 회장의 삶을 저 두 가지 단어로 비자금부터 시작해서 그것까지 이 두 가지로 이건희 회장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KBS의 저런 식의 기사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벌은 한마디로 악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저런 기사에 동의할 수 있겠죠. 뭐 좋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색깔을 띠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뭐 좋습니다. KBS가 저런 식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기관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개그맨 최국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상들을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지금 보수 우파적인 색깔을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국 씨가 4.15 부정선거 발언으로 KBS에서 퇴출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보시게 되니까 최국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 발언한 게 KBS 측에서는 선을 넘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혹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영상을 올린 게 있냐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국 씨가 지금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확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최국 씨가 분명히 선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정치적인 발언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발언 또한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로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공영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중도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 좌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우쪽의 얘기도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이니까 KBS에서는 중도적인 얘기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라고 칩시다.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국 씨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개그맨 강선범 씨 아시죠? 그쵸? 이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냐? 정의원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정의원을 옹호하고 그리고 또 볼턴을 저렇게 하겠다라고 영상에서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선거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최국 씨와 볼턴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강선범 씨.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도대체 더 정치적인 사람일까요? 그 정도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선범 씨가 더 정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거는 정치적인 거를 뛰어넘어가지고 막말 수준에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강성범 씨가 아니라 최국 씨한테 지금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마칼런 립스터 황교익 씨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예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KBS가 자신에게 방송 출연 금지를 통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황교익 씨가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자신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인 더불어 포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KBS 방송 출연이 취소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당시
당시 저거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무슨 뭐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고 화이트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빼내려고 한다, 방송 출연 못하게 하려고 한다,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정말 황교익 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황교익 씨가 저런 식으로 방송 제재를 받았던 이유가 정치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였다라는 겁니까? 현재 대선 전국으로 급격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유력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공식 직책을 맡은 인사가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출연을 배제한다. 그게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인 것이죠. 대선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공개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방송 출연을 제재를 시킨다. 얼마나 이게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KBS 가이드라인에도 있는 얘기였어요. KBS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된다면 선거 기간 중에 비정치 분야 취재를 하는 경우 후보자 또는 캠프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을 인터뷰하거나 방송에 출연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가지고 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이유로 방송 탄압을 받았다. 마치 이것이 블랙리스트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 황교익 씨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타당한 얘기겠습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죠. 오히려 이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 당시 저거에 대해서 문재인 측에서 보였던 반응입니다. 문재인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황교익 좋지 않으면은 KBS 출연 취소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김경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침마다 제작진이 내놓은 해명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대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지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면은 지금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아침마당 CP는 어떻게 됐어요? 사퇴했습니다. 저게 지금 문재인 측에서 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저런 인식을 가지고 여당이 지금 되다 보니까 어떤 법안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역사 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법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를 왜곡하면 징역 7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당은 지금 5.18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역사 왜곡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역사 왜곡을 했다라 그래서 처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역사를 왜곡했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여당이 추구하고 있는 저 법에 따르게 된다면은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마찬가지로 처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슨 벌금을 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지가 않으시죠? 우리가 저 법안의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모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징역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특별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5.18에 대한 희생자를 모욕하게 되면 징역형을 받는다. 그러면 6.25 희생자들을 모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백하게 남침인 것을 갖다가 북침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6.25 희생자들을 갖다가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그런 식의 범죄를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 경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본 내 단체에 대해 가지고 그 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은 유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미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왜 도대체 일제와 관련된 사건들, 5.18과 관련된 사건들, 그 사건들만 특별하고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유교에 대해 가지고 북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징역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라 그래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의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고수해야 되는 가치인 것입니다. 식민지를 미화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를 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화라고 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징역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극진 좌파 세
세력 몇몇 사람들이 저런 식의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극진 좌파의 몇몇 소수 사람들이 아니라 여당 아닙니까? 여당. 그 여당이 지금 저거를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속이 되게 되고 현재 지금 여당이 만약에 계속해가지고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세상이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최국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저런 소리를 하게 되면 방송에 퇴출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을 가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최국씨뿐만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댓글을 다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상식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상식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